여러분, 미국 가정집 냉장고 안을 처음 본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냉장고예요? 아니면 편의점이에요? 문을 열면 2리터짜리 우유가 3통, 계란은 30알들이 2판, 냉동 피자가 10판씩 쌓여있고, 심지어 냉장고 옆에는 그것과 똑같이 생긴 냉장고가 하나 더 서 있죠. 거기다 부엌 옆방에는 통조림과 시리얼, 과자로 가득 찬 창고까지 따로 있습니다. 처음 보면 정말 미국 사람들은 다 부자인가 싶어요. 그런데요, 이 거대한 냉장고, 거대한 집, 거대한 차가 사실은 미국 서민들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만들어진 풍경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미국 서민의 진짜 생활, 그 겉과 속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유명한 냉장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미국은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도 냉장고를 2대씩 두는 집이 정말 흔합니다. 하나는 부엌에 있는 메인 냉장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차고나 지하실에 놓은 세컨드 냉장고죠. 여기엔 주로 냉동식품이나 음료수, 맥주 같은 걸 잔뜩 채워둡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냉장고를 왜 2개나? 싶은데 미국에서는 이게 사치가 아니라 그냥 살림의 기본값이에요. 여기에 하나 더, 미국 집에는 팬트리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부엌 옆에 딸린 작은 식료품 저장고인데요. 파스타면, 통조림, 시리얼, 스파게티 소스, 과자, 각종 건조식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곳이에요. 어떤 집은 아예 방 하나 크기의 팬트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정은 냉장고 2대, 방만한 창고까지 집안 전체가 하나의 작은 마트인 셈이죠.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음식을 쌓아두고 사는 걸까요? 냉장고가 크면 그만큼 전기도 많이 먹고 음식도 상하기 쉬울 텐데 말이에요. 그 답은 바로 거리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 밖으로 나가면 걸어서 5분, 길어도 10분이면 편의점이나 마트가 나오죠. 심지어 밤 12시에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러 슬리퍼 신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상당수 지역,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교외 주택가에서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마트가 아예 없어요.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까지 차로 15분, 20분은 기본이고 어떤 곳은 30분 넘게 달려야 하기도 합니다. 걸어서 장을 본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엔 미국 특유의 도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사람들은 도심에 빽빽하게 모여 살기보다 넓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을 선호하면서 도시가 사방으로 끝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걸 도시계획 용어로 스프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도심이 충분한 계획 없이 외곽으로 무한정 확장되어 나가는 현상이죠. 그 결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완전히 분리됐어요. 사람 사는 동네에는 집만 쭉 늘어서 있고 상점은 큰 도로변이나 저 멀리 상업지구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엔 조닝, 그러니까 용도지역제라는 규제도 한몫합니다. 이 땅은 주택만, 저 땅은 상업시설만 지을 수 있게 딱딱 나눠놨기 때문에 동네 안에 작은 구멍가게 하나 들어서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 서민들은 마트에 한 번 가면 일주일치, 심지어 2주치장을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왕복 1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요. 대형마트에서 카트 2-3개를 가득 채워 장을 보는 게 일상이고 그 많은 식료품을 보관하려면 당연히 냉장고도 커야 하고 팬트리도 필요한 겁니다. 즉, 거대한 냉장고는 풍요의 상징이 아니라 마트가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대량으로 사서 쟁여둬야 하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겉으로는 넉넉해 보이는 그 냉장고 안에 사실은 자주 못 가니까 미리 사둬야 한다는 불편함이 담겨있는 셈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마트가 이렇게 멀다면 그 먼 거리를 대체 뭘 타고 다닐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동차죠. 그것도 아주 크고 튼튼한 자동차요. 미국 하면 떠오르는 거대한 픽업 트럭과 대형 SUV, 이것도 사실은 미국 서민들의 생활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 도구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했듯 미국 교회에서는 차가 없으면 마트도, 병원도, 직장도, 아이 학교도 갈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 도심을 빼면 미국 대부분의 지역은 차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동네에 사는 인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편의점을 걸어서 갈 수 없고 마트도 차 없이는 못 가는 게 미국의 평범한 풍경이에요. 그러니 미국인에게 차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 그렇게 큰 차를 탈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겹칩니다. 첫째, 방금 이야기한 대량 장보기예요. 일주일치 식료품을 카트 2-3개씩 사서 실으려면 트렁크가 작은 차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대형 SUV나 픽업 트럭 정도는 되어야 그 많은 짐을 한 번에 실을 수 있죠. 둘째,
미국은 가족 단위 이동이 많고 아이도 여럿 키우는 집이 많아서 넉넉한 실내 공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미국은 기름값이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물론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라 큰 차를 굴려도 유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죠. 넷째, 넓은 땅과 뻥 뚫린 도로 환경도 큰 차를 타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좁은 골목이 많은 한국과 달리 미국은 도로도 넓고 주차 공간도 커서 큰 차가 오히려 편해요. 여기에 하나 더, 실용성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픽업 트럭은 투박해 보여도 내구성이 정말 좋아서 20년 넘게 타는 경우도 흔합니다. 집을 직접 고치거나 큰 가구를 나르거나 캠핑을 가거나 뭔가를 실어 나를 일이 생길 때 픽업 트럭 한 대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죠. 미국의 넓은 생활 반경과 내 일은 내가 해결한다는 라이프 스타일이 만나면서 큰 차는 미국 서민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스포츠카나 세단이 아니라 픽업 트럭이라는 사실만 봐도 이게 특별한 사람들의 취향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트가 멀어서 대량으로 장을 봐야 하고 그 짐을 실으려면 큰 차가 필요하고 그 많은 식료품을 보관하려면 큰 냉장고와 창고가 필요하다. 집, 차, 냉장고가 전부 거대한 이유가 하나의 사슬처럼 착착 연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국 서민들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만들어낸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집은 왜 그렇게 클까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미국 집이 큰 것도 냉장고나 차와 같은 맥락이 있어요. 미국의 새로 지어진 단독주택 평균 크기는 대략 2000제곱피트가 넘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대략 60평 이상 되는 크기예요. 방이 서너 개는 기본이고 넓은 거실에 차고, 지하실, 다락, 앞들과 뒷마당까지 딸린 집이 미국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흥미로운 건 지난 100년 넘는 세월 동안 미국 가족의 인원수는 오히려 줄었는데도 집 크기는 계속 커져왔다는 점입니다. 1950년대에 새로 지은 집의 평균 크기가 1000제곱피트도 안 됐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2배 이상 커진 셈이에요. 집이 큰 이유 역시 넓은 땅에서 출발합니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외에 집을 짓다 보니 처음부터 넓게 지을 수 있었고 넓은 집에는 큰 냉장고와 팬트리, 여러 대의 차를 세울 차고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거죠.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고 차고에 세컨드 냉장고를 두고 지하실을 창고나 취미 공간으로 쓰는 미국식 생활은 이 넓은 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 미국의 큰 집, 큰 차, 큰 냉장고는 따로따로 생긴 게 아니라 넓은 땅 더하기 멀리 떨어진 마트 더하기 차, 중심사회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함께 자라난 열매인 셈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미국 서민들의 삶이 그저 넓고 풍요롭게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거대한 풍요의 이면에는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거든요. 거대한 냉장고, 거대한 차, 거대한 집. 이 모든 걸 유지하려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듭니다. 큰 집은 관리비와 냉난방비, 재산세가 만만치 않고 큰 차는 기름값과 보험료, 유지비가 계속 나갑니다. 냉장고 2대를 돌리면 전기료도 그만큼 더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서민들의 소득이 이 거대한 생활을 넉넉하게 감당할 만큼 여유롭지만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지역에 따라 생활 물가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같은 중산층이라도 어느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 필요한 소득이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겉보기엔 큰 집에 큰 차를 굴리며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대출과 각종 할부, 카드값에 쫓기며 아슬아슬하게 살림을 꾸려가는 가정이 정말 많아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거대한 냉장고를 가진 나라,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라는 미국에서 놀랍게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국에는 저소득층의 식비를 지원하는 스냅, 흔히 푸드 스탬프라고 부르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지원에 기대어 먹고 사는 사람이 무려 4천만 명이 넘습니다. 미국 인구를 감안하면 대략 8명 중 1명꼴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나라에서 국민 8명 중 1명이 정부의 식비 지원 없이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거죠. 실제로 2025년 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빠지면서 이 푸드스탬프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이자 수천만 명의 생계가 한순간에 위협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두 얼굴입니다. 한쪽에는 냉장고 2대에 방만한 팬트리를 채우고 사는 풍요로운 가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그 거대한 냉장고를 채울 음식을 살 돈이 없어 정부 지원에 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앞서 말한 마트가 멀다는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차가 없거나 낡은 차밖에 없는 저소득층은 멀리 있는 대형마트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비싸고 신선하지 않은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식품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넓은 땅과 차중심 사회가 만들어낸 그늘인 거죠. 거대한 냉장고와 텅 빈 식탁이 같은 나라 안에 공존하는 것, 이것이 미국 서민 생활의 진짜 민낯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해봤던 그 거대한 냉장고를 다시 떠올려보면 느낌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 안에 가득 찬 음식은 단순한 풍요의 증거가 아니라 마트가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쟁여둔 흔적이고, 큰 차와 큰 집 역시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풍경 뒤에는 같은 나라 안에서 굶주림과 싸우는 수천만 명의 이웃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거대한 풍요와 깊은 그늘이 한 냉장고 안에 나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의 편의점, 밤늦게도 문을 여는 마트, 굳이 큰 차나 큰 냉장고가 없어도 불편함 없이 사는 우리의 일상이 미국 사람들 눈에는 오히려 신기하고 부러운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냉장고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작은 냉장고로도 충분히 잘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떤 나라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기 전에 그 안에 숨은 진짜 사정을 들여다보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런 작은 시선 하나를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서민들의 집과 차와 냉장고가 왜 그렇게 거대한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이시나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